매출은 일단 잘 나오거든요. 지배주 순이익 이게 지금 개차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10일 현재 시각은 5시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 워커드 번호 034020이고요.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들, 전반적으로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급도 오늘 좀 특징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시장이 지금 굉장히 4거래일 연속적으로 주중을 좀 받고 있어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0.6%, 0.8% 정도 저가까지 떨어졌다가 0.8% 떨어졌다가 0.5%로 일부 회복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오면, 근데 또 쉽지 않은 게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죠. 옵션 만기일 전후로 좀 뭔가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지, 내일 좀 21선 코스피 21선 부근에서의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라도 좀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최근에 차트가 자체가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조금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은 좀 따르지만,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오늘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좀 높았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9%가 뚝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높은 30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주가가 쭉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가 같이 동반해서 주중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고,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카카오뱅크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들에 좀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4거래 연속적으로 낙폭을 좀 확대를 내고 있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목요일 쉽지는 않다,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기간이랑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일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테이퍼링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거다,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 아니면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좋게 발표가 되면은 경기가 좀 회복이 될지, 아니면 나쁘게 발표가 되면은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될지. 근데 또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물가지표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서 테이퍼링을 빨리 하겠지만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죠. 리스크와 호재와 악재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들이라서 시장의 갈피, 방향성들이 어떻게 잡아가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하락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수정을 받았습니다. 수정을 받았는데 주가가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했고,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여기에 따른 영향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를 좀 보였어요. 3거래일 정도 동안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기관이랑 금융투자는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세를 조금 이제 보여준 그런 상황들입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긴 했었어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었는데 주가 하락을 성공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 지금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평선 밑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주가를 좀 뚫어주면은 데드크로스가 좀 나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상단의 위치에 있으면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이 좀 뚫어줘야 되거든요. 뚫어줘야 되는데 21선이 좀 이제 떨어진다, 주가가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줄지, 아니면 21선이 떨어지면서 투기 매물들이 좀 나와줄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좀 뚫어주지 못했던 이날 뚫어주지 못해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61선의 저항을 오히려 확인을 해버리게 된 그런 꼴이 돼가지고, 여기 이 가격대가 여기 가격이에요. 지구간에 좀 이탈을 했던 것들이 좀 뚫어주지 못해서 오히려 저항 구간들을 확인을 한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모습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돌파를 해줄 거 이 타이밍에 또 맞다 했을 때 한 번에 좀 뚫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걸 좀 염두를 해보고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그거는
움직임들을 그렇게 보여주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가 나왔죠. 이게 8월 10일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두산중공업 리포트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안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죠. 2안 4만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석탄발전소 7기 가동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LNG 발전소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수소 쪽으로 가겠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들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쪽으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산업화 수소 에너지의 혁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게 1안이고 2안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소는 일단 제외하고 LNG 발전소만 같이 가동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가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소 쪽으로 당장 이제 의존도를 좀 높여가겠다. 그리고 3안은 이거 전부 다 안 쓰고 수소만 무조건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1안이 제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간에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 굳이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서 부족하면은 에너지를 전력을 수입을 해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굳이 원전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그래요. 뭐 정부가 부동산도 있고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불신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중공업을 보자고요. 자, 안정화되는 본업 결국엔 시간이 문제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좀만 더 키우고. 자, 연결기준 실적 발표해가지고 시장 컨센서스가 없다. 시장에 컨센서스가 없다. 증권사에서 브리핑을 리포트는 몇몇 좀 나오긴 했는데 추정치를 계산을 못해요. 왜냐면 사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하면은 추정치 계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구조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다. 인프라코어를 제외하고 별도 실적을 매출의 1조 가량 5%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793억 원으로 흑자전환이 됐다. 근데 2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외 대형 EPC 공정 확대 구조조정 효과 200억 원 충당금 환입 구조조정이 다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 있는 사안들은 좀 많이 지나갔다. 영업 외로는 두산밖에 PRS 평가이익 640억 원 두산밥켓에 640억 원을 반영을 했다. 당기순이익은 666억 원으로 1분기 이어서 흑자를 달성을 했다. 원래라면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두산밥켓도 그렇고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실적이 호실적이 두산인프라 자체를 봤을 때는 호실적을 내는 상황들인데 두산중공업한테 갈 정도로 매출이 엄청 증가되고 뭐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두산파켓의 평가 이익을 640억 원을 반영을 시켰다. 자, 신규 수주가 9,900억 원이다. 2020년도 1분기가 1조였는데 이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낮아진 수치다. 근데 수주 잔고가 좀 높아요. 수주 잔고가 좀 높은데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주 잔고가 12조 원인데 좀 연기가 된 게 없는지 그게 좀 변수긴 하지만 수주 잔고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납품을 하고 이제 수주를 받은 것들이 반영을 시킬 때쯤 되면은 연기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선되는 모습들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8,840억 원으로 12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작년 대비해가지고 2% 정도 증가된 실적들이다. 이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이 연결 기준에서 연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일단 잘 나오거든요. 매출은 잘 나오는데 지배주 순이익 이게 지금 개차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났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된 그런 계속 유지는 했거든요. 지배주 순이익 이거 계속 다른 구조적으로 돈을 밀어 넣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난 게 지배주 순이익으로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까먹었다. 그런 상황들이라 가지고 일단 수주 잔고 이게 영업이익으로 단기 순이익에 마이너스만 내지 않는다라면 지배주에서 또 돈을 밀어 넣어줘야 되는 그런 기업들 특히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서도 두산건설이 근데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약간 이게 영업이익이 매출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재무 자체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수주 전망, 지배구조 변화, 본업의 신사업 현황과 전망에 대한 질문이 다수 있는 상황들인데 석탄 화력, 국내는 3척을 끝으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해외도 프로젝트가 줄어들 것이다. 인력은 장기적으로 풍력, 가스터빈으로 전환이 된다. 석탄 화력 쪽으로 풍력 가스터빈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되겠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7기에 있는데 아까 1안 2안 3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유지를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가스터빈으로도 좀 들어가겠죠. 하반기부터는 국제가스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 설치를 끝냈고 하반기부터는 운영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석탄 화력 이게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가스터빈으로 옮겨간다라고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채워줘야 된다. 손실이 나고 있는 것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가스터빈이 이 공백을 메꿔줘야 된다. 하반기부터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소형 원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는 분위기다. 뉴스케일의 지분을 추가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업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대형 원전 중 이집트는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됐다. 이집트 이거 수주잔고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게 수년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 다시 재개가 될 거고 이렇게 소형 원전 쪽으로도 매출이 좀 증가가 되는 게 내년쯤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배구조 두산인프라코 매각 후에 지분 69%를 흡수를 했다. 두산바켓 자회사를 편입을 했고 두산바켓 PRS는 유지를 한다. 두산의 산업차량 부지를 557억 원에 매각을 했다. 두산 밥켓에 준 거죠. 두산 밥켓에. 두산의 자회사로 두산중공업으로 두산 밥켓이 들어갔죠. 그리고 두산이 두산 밥켓에.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중공업을 주고 이제 인프라코어 없어지니까 밥켓이 남죠. 밥켓에 사업 차량을 준 거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코멘트. 결국 시장이 문제다.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구조조정 완료 후에 수주 잔고만으로 일단 흑자 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연간 8조 원 내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재무구조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연말까지 산업은행 차입금을 대부분 상환을 할 것이다. 다만 프로젝트들의 코로나로 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가시적인 성과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상황들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주가가 좀 잘 나갈 때 2007년도 이때는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지만 원전이 흥할 때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정을 좀 받고는 있어요. 받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단기적인 방향성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건 좀 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돌파를 해줄지 22,500원 여기 좀 뚫어줘야 되거든요. 61선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61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뚫지 못하고 계속 이제 좀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분위기긴 한데 좀 뚫어주는 움직임들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좀 많은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쭉 이어서 한번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의 그런 방향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산중공업의 기업의 방향성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대략적으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저도 100%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매일매일 김윤주 소장님께서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자, 8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와 볼게요. 자, 9시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 시스웍 현재가 2370원 기준 매수가, 1차 목표가 2440원, 현저가 222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2분 셀레믹스 현재가 21,700원 기준 매수가, 목표가는 22,350원, 현저가는 25,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JS 코퍼레이션 현재가 21,950원, 1차 목표가 22,600원, 현저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웍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호가랑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추천 대비 매수가 6% 정도 상승을 했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유 종목은 셀레믹스, JS 코퍼레이션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매수가, 현저가, 목표가 전부 다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스웍 추천을 언제 해드렸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셀레믹스 추천 대비 마이너스 7%,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추천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매수가, 현저가, 목표가 전부 다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천드린 내역들 수익률 이렇게 확인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죠. VIP 회원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산 보시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 추천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마주 검색기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죠.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순위까지, 테마 강도 이렇게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충분히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으신데 굉장히 유용하니까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